밤에 누웠는데 머리는 피곤하고 눈은 감기는데도 잠이 바로 오지 않으셔서 이리저리 뒤척이시지요. 겨우 잠들었다 싶으면 2시간 만에 깨어 화장실을 다녀오고 다시 누웠는데 그 다음에는 마음이 깨어버린 것 같아 억지로라도 자야 한다는 생각만 맴돌고 그러다 보면 새벽까지 깨어 있다시피 하게 됩니다. 아침이 오면 몸은 누워 있었는데 쉰 것 같지 않고 머리는 무겁고 낮에는 자꾸 하품이 나고 집중이 안 되고 기운이 쉽게 빠지지요. 이런 밤이 며칠만 이어져도 사람은 급격히 예민해집니다. 짧은 말에도 서운해지고 사소한 일에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몸은 붓고 혈압은 들쑥날쑥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의 질은 예전 같지 않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면 깊은 숙면의 비율이 줄어들고 자주 깨는 시간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나이 탓으로만 설명하기에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숙면의 길이, 즉 몇 시간이나 잤느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잠의 질이며 이 질은 우리가 만드는 환경과 저녁의 리듬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수면 의학의 관점에서 보면 숙면은 우연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잘 자는 환경은 준비될 수 있고 준비된 환경은 7시간의 숙면을 선물합니다. 오늘은 잠을 억지로 재우는 비법이 아니라 몸이 저절로 잠들고 유지되도록 돕는 밤의 설계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설계도는 크게 3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몸의 리듬을 다잡는 준비. 둘째, 침실 자체를 수면에 맞는 공간으로 바꾸는 정돈. 셋째, 밤 사이에 깨더라도 다시 가라앉을 수 있는 회복 루틴입니다.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몸의 리듬을 다잡는 준비입니다. 사람의 몸에는 스스로 시간표를 만들려는 힘이 있습니다. 이를 흔히 생체 시계라고 부릅니다. 이 시계는 언제 깨어 있을지, 언제 졸릴지, 언제 배고플지, 언제 체온을 낮출지까지 조정합니다. 나이가 들면 이 시계의 바늘이 조금씩 흐릿해집니다. 낮에 햇빛을 강하게 받지 못하고 활동량이 줄어들고 식사 시간이 들쑥날쑥해지면 이 시계는 더 쉽게 흔들립니다. 시계가 흔들리면 밤에 졸려야 할 시간에 졸음이 오지 않고 새벽에 깨어나지 않아도 될 시간에 눈이 떠집니다. 그래서 첫 준비법은 의외로 낮에 시작합니다. 낮 시간 동안 빛을 보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확보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잠깐이라도 창가에서 자연광을 눈으로 받아주시고 가능하다면 하루 중 일정 시간은 앉아서가 아니라 서 있거나 천천히라도 걸어 주십시오. 밝은 빛과 가벼운 움직임은 몸에게 지금은 깨어있을 시간이라고 알려줍니다. 깨어있을 시간이 분명해야 몸은 그 반대로 잠들 시간도 분명하게 정합니다. 낮에 늘어져 있고 어둡고 조용하게만 지내면 몸은 아예 낮과 밤의 구분을 잃습니다. 그렇게 되면 밤에 깊게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 준비법은 저녁 식사와 수분 조절입니다. 속이 꽉 막힐 만큼 과식한 상태로 눕게 되면 위가 밤새 소화 때문에 깨어있게 되고 그 신호가 뇌를 깨웁니다. 특히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은 속쓰림과 역류를 부르기 쉬워 바로 누울 경우 가슴과 목이 타는 듯한 불편함으로 잠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니 잠자기 직전까지 배를 채우는 대신 주요 식사는 잠자리에 들기 2시간에서 3시간 전에는 마무리해 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너무 늦은 간식은 양을 줄이고 자극을 줄인 부드러운 음식으로 가볍게 마무리해 주십시오. 또 잠들기 전 갑자기 많은 물을 한 번에 들이키는 습관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면 새벽에 화장실 때문에 깼다가 다시 잠들지 못하는 악순환을 겪게 되지요. 수분은 하루 동안 나누어 드시고
잠들기 직전에는 갈증을 적실 정도의 적은 양으로 충분합니다. 세 번째 준비법은 뇌의 흥분을 누그러뜨리는 과정입니다. 몸은 잠자리에 눕는다고 바로 잘 준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뇌는 최소한 서서히 가라앉는 예고 신호를 원합니다. 그런데 실제 생활은 어떻습니까? 바로 직전까지 휴대전화를 보며 밝은 자극과 빠른 장면 전환을 눈으로 받고 강한 소리와 빠른 정보 흐름을 그대로 아는 채 불만 끄고 곧바로 누워버립니다. 뇌 입장에서는 아직 낮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억지로 눈만 감으라고 하면 더 초조해집니다. 초조함은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고 심장이 두근거리면 잠은 더 멀어집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 최소한 30분 정도는 자극을 줄이고 감각을 부드럽게 낮추는 시간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불빛은 너무 새하얗지 않은 것으로 낮추시고 텔레비전이나 휴대전화 화면을 계속 얼굴 가까이에 두지 마시고 조용한 호흡과 느린 움직임 위주로 몸을 전환해 주십시오. 이 시간을 저는 밤 준비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이 밤 준비 구간이 없는 잠은 마치 예열 없이 급하게 시동을 거는 낡은 자동차와 비슷합니다. 덜컥거립니다. 조금 가다가 멈춥니다. 다시 시동을 걸어야 합니다. 몸은 예열을 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침실 자체를 숙면의 공간으로 바꾸는 정돈입니다. 수면의학에서는 두 가지를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하나는 빛, 다른 하나는 온도입니다. 먼저 빛입니다. 눈꺼풀은 얇습니다. 아주 미세한 불빛도 뇌에는 신호가 됩니다. 빛이 있으면 몸은 아직 완전히 밤이라고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침실은 가능한 한 어둡게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완전한 어둠이 불편하시다면 아주 은은한 간접 조명 한 점만 두시되 그 불빛이 바로 눈 쪽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방향을 조정해 주십시오. 어른들은 넘어질까봐 완전한 어둠을 불안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발밑 쪽 낮은 위치에 약한 조도를 두고 얼굴 근처에는 직접적인 빛이 닿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 몸에도 안전에도 모두 도움이 됩니다. 온도도 중요합니다. 몸은 잠이 들 준비를 할 때 스스로 체온을 약간 낮추려 합니다. 체온이 조금 떨어질 때 졸음이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방이 너무 덥거나 답답하면 체온을 낮추는 과정이 잘 진행되지 못하고 자꾸 이불을 차내거나 덥다 추워다 하면서 뒤척이게 됩니다. 반대로 방이 너무 차가우면 근육이 굳어 편안하게 이완되지 못하고 어깨와 목이 뻐근해집니다. 즉, 적절히 포근하지만 답답하지 않은 온도, 그리고 약간의 통풍이 있는 환경이 숙면에 유리합니다. 특히 목과 어깨가 과하게 긴장되지 않도록 베개의 높이와 단단함을 조정해 보시길 권합니다. 목이 너무 꺾이거나 어깨가 들린 상태로 자면 깊은 잠 구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침대나 이불 위의 감각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밤중 통증에 더 민감해집니다. 허리나 어깨나 골반이 압박을 오래 받으면 통증 신호가 뇌로 올라와 잠을 끊어버립니다. 이 통증은 꼭 날카로운 통증이 아니어도 됩니다. 둔하고 묵직한 불편감만으로도 뇌는 깨버립니다. 그래서 누웠을 때 특정한 지점에 체중이 몰리지 않도록 몸을 받쳐주는 쿠션감을 점검해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몸이 골고루 지지된다는 느낌이 들면 뇌는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깊은 수면층으로 더 쉽게 가라앉습니다. 또 하나, 침실은 잠과 휴식을 위한 공간이라는 인식을 몸에 심어주셔야 합니다. 침실에서 계속 소란스러운 대화를 나누거나 화나는 이야기를 길게 하거나 일을 처리하거나 먹는 행동을 반복하면 뇌는 침실을 휴식의 장소로 기억하지 못합니다. 침실 문을 넘어서도
몸은 여전히 경계 태세를 유지합니다. 경계 태세인 몸은 깊은 잠으로 내려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침실 안에서는 먹고 싸우고 계산하고 정리하고 걱정하고 회의하는 일을 줄여주십시오. 침실은 내 몸에게 여기서는 쉬어도 된다라는 신호를 주는 안전구역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세 번째 부분입니다. 밤 사이에 깨더라도 다시 잠을 회복하는 루틴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까지 통째로 잔다는 것은 솔직히 말해 드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깨느냐 안 깨느냐가 아니라 깬 다음에 다시 잔잔하게 가라앉을 수 있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새벽에 잠시 깨면 마음속에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큰일 났다. 또 잠을 못 자겠구나. 내일 피곤하겠다. 지금 자야 한다. 빨리 자야 한다. 이 조급함이 뇌를 더 깨웁니다. 뇌는 위험 상황이라고 착각하고 심장 박동을 살짝 올립니다. 심장이 톡톡 빨라지면 다시 자기 더 어려워집니다. 즉, 새벽 각성은 두려움과 결합될수록 길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루틴은 마음의 속도를 일부러 늦추는 것입니다. 새벽에 깨셨을 때 억지로 억누르려 하지 마시고 몸의 힘을 아래로 내려보낸다는 느낌으로 복부와 어깨를 가볍게 풀어주십시오. 깊고 큰 숨을 억지로 들이마시는 것보다 길게 내쉬는 데 집중하는 편이 좋습니다. 내쉰다는 것은 긴장을 내려놓는다는 신호입니다. 길고 천천히 내쉬는 숨은 부교감 신경이라 불리는 진정 신호를 켭니다. 이 신호가 켜지면 심장 박동이 서서히 가라앉고 뇌는 다시 안전하다고 느끼며 졸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합니다. 다시 말해 억지로 자려고 애쓰기보다 다시 잘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쪽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시계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새벽에 깼을 때 몇 시인지 확인하는 습관은 오히려 뇌에 각성을 줍니다. 시계를 보는 순간 머리는 계산을 시작합니다. 남은 잠은 몇 시간인가? 내일 일정은 어떤가? 늦잠 자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즉시 올라옵니다. 이 계산이 곧 긴장입니다. 긴장은 다시 잠을 밀어냅니다. 그러니 새벽에 깨셨을 때에는 시계를 일부러 외면하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시계를 뒤집어 두거나 누웠을 때 바로 보이지 않는 곳에 두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여기까지가 7시간 숙면 환경을 위한 핵심의 뼈대입니다. 이제 이 내용을 실제 생활의 순서로 다시 엮어보겠습니다. 이 순서는 그대로 읽어주셔도 좋고 그대로 따라하셔도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커튼을 열어 자연광을 눈으로 받아들입니다. 아침의 빛은 몸에게 이 시간은 깨어있을 시간이라고 알려주며 밤의 졸음을 밤으로 돌려놓는 역할을 합니다. 낮 동안에는 너무 어둡고 움직임 없는 하루를 보내지 않도록 가볍게라도 몸을 쓰고 물을 나누어 마시고 지나치게 달고 기름진 간식으로만 배를 채우지 않도록 합니다. 낮의 리듬은 밤의 잠으로 돌아옵니다. 저녁 식사는 과하게 자극적이지 않게 하고 너무 늦지 않게 마칩니다. 위와 심장과 뇌가 밤에는 쉬어도 된다는 시간을 확보해 줍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30분은 조용한 구간으로 지킵니다. 밝은 화면을 멀리하고 방 조도가 서서히 낮아지도록 하고 목과 어깨의 긴장을 천천히 풀어줍니다. 화난 이야기는 그 시간에 하지 않습니다. 나쁜 일도 그 시간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톤을 내려주는 것이 수면제보다 더 강력할 때가 많습니다. 침실은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게 맞추고 빛을 최소화하고 몸이 편안히 지지되도록 합니다. 침실은 휴식의 장소라는 인식을 몸에 반복해서 심어줍니다. 새벽에 한 번 깨더라도 놀라지 않고 길게 내쉽니다. 다시 잠들어야 한다는 강박 대신 편안한 자세를 다시 잡고 몸이 아래로
가라앉는 느낌을 조용히 지켜봅니다. 그러면 몸은 다시 잠으로 흘러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숙면은 호사나 사치가 아닙니다. 숙면은 혈압 조절, 혈당 안정, 기억 유지, 감정 조절, 다음날의 통증 민감도까지 모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내일의 내 몸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전기와 소음과 온도와 리듬이 안정되어야 하듯 우리 몸도 잠들기 전에 준비와 잠드는 공간의 안정, 그리고 새벽에 깼을 때의 회복 루틴이 필요합니다. 7시간 숙면은 어떤 특별한 약이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들의 결과입니다. 낮의 빛, 저녁의 식사, 밤의 예열, 침실의 온기와 어둠, 새벽에 다시 내려앉기. 이 5가지만 여러분의 생활 속에 천천히 깔아주신다면 몸은 기억합니다. 몸은 그 기억을 다음 밤에 다시 꺼냈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아침 거울 앞에서 이런 말을 하시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밤이 나를 도와줬구나. 저는 그날이 오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